아니 근데 정말로 모스탄뿐 아니고 모스탄의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음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3대 특검이 이제 나왔고 정말 정광석화처럼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비리 곳곳을 그렇죠. 매일매일 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특검 받아라 국민의힘. 그렇지 싸게 맞아라. 저 예.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 좀 방송하면서 그걸 받으시는 게 낫다. 음. 근데 하나로 막을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는 그래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래 되면 정권이 무너지는 일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특검 하나 받았었으면. 김건희 특검 처음에 왔을 땐 요만했거든요. 네. 16개짜리 특검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3개가 같이 출범해버렸어요. 맞아. 사람이 뭐냐면 한 특검 나오면 대충 하면 내가 박영수인데 뭐 야 이래 되는데 3개 특검이 되니까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난리야 지금. 레이스 하는 느낌이에요. 네. 조은석이 앞으로 나가면 민중기 특검 가만히 있다 저 얘기 이명혁 또. 맞아. 뭐 이렇게 그런 느낌. 다 지나가. 이거를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래 될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검하고 특검보하고 검사 모으면 이 3개 정도 나오면 인원이 나올까 이래 생각했. 아마 그게 자기들 안전망이었는데 사람이 나왔어요.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죠. 예. 400명, 500명 정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경주가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새 특검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할 때마다 하나씩 더 빨리 가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것이다. 더 아니, 나올 겁니다. 저도 기자 생활 해보지만은 저도 특검을 취재해봤거든요. 박근혜 특검 때도 당시 현장에서 했는데 네. 지금처럼 세계 특검이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현장은 처음 봤어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에? 저 근데 특검이 딱 새 곳이잖아요. 새 곳을 보면서 너무 재밌고 도파민이 팡팡 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물론 나라로 봤을 때는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도파민이 도는 게 일단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거예요. 튀어나올 걸 알고 있어. 튀어나올 때마다 망치로 조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스턴을 만나 됐고 면회준지 뭐 이런 예. 식으로 뭐 구속 적부심 됐어. 우린 PPT 100장 준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네. 거기서 약간 좀 피가 돌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퍼즐 게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조각조각을 맞추기 조각한 시작하는데 비유다. 예. 조각을 맞추는데 음. 조각을 맞추고 보니까 막 조각이 한 1000피스짜린 거야. 이만한 거예요. 이만해.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게이트가 또 생겨. 그러면 집사 게이트 해가지고 또 다른 판이 열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판이 네. 열리면서 퍼즐을 맞추다 보니 거의 뭐 마블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 맞습니다. 퍼즐처럼 보이고 그리고 최혜병 최혜병 특검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 게임 같은 느낌. 마피아 게임이다. 서로 서로. 지금 제가 마피아예요. 아, 저 내가 신기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씩 계속해서 와, 진짜 증언을 정확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특색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에 약간 정확합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야, 그 네. 두더지 게임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정확해요. 그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도 걱정 많이 가졌지만은 했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기대 이상인데다가 일단 내란은 이미 벌써 정리를 한 것 같아. 네. 벌써 외환의 외환으로 범죄로 가는 가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드론 작전 사령부도 압수수색을 하고 사령관도 불렀는데 일반 이적죄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군에도 계셨으니까 예, 이게 예. 좀 어떤 죄입니까 이게? 일단은 네. 외환유치죄 같은 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범죄가 어떤 거냐면 적하고 통모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네. 그런 범죄고 사실은 이거는 형법에 거의 써먹지 않는 조항들이에요. 사법시험 그러니까요. 공부할 예. 때 1차 공부할 때 안 나온데 넘기자. 적용할 사례가 없으니까. 안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외환유치죄 등등이 있는 여적죄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정이 조금 세세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일반 이적죄로 가요. 아 그렇구나. 그게 특별한 법 그 제명이라면 일반 이적죄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한테 불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일반 이적죄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반 이적죄에서 다른 걸로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아주 일반 규정 같은 거거든요. 네네. 일반 이적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성립하는 건 저는 이론은 없다고 봐요. 이론이 없다.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드론 사령부 거기 김용대 같은 경우에는 드작사령관. 네. 드작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참에 보고하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그러기도 있죠. 하고 네. 왜냐하면 그 드론을 띄우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북한의
대응을 한 대응이었다. 것이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저기서 좀 엄청서 나라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우리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동훈련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였다라는 걸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이게 대해서 제수의 딜레마가 적용되거든요. 네.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음. 김용대 사령관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아주 의미 있는 답변을 한 바는 없습니다. 네. 지시에 따라서 다 했다고 그치, 이렇게 그치.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요. 드론 사령부에 지휘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얘는 얘란다 이 투스타 정도 되고 그렇죠. 그 밑에 네. 대령급 장교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중령 있고 더 문제는 합참에 또 그 장성들이나 직원들도 네. 있고요. 많은 늘공들이 옆에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이 어공 예컨대 네네. 이런 일을 지시했거나 안보실의 사람들 이 진술을 다 맞추긴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네네. 드론 사령관은 일단 얘기를 잘했다고 보는데 네. 이걸 잘 맞춰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만 삐지 나오면 네. 다 걸려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얘기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 보냈어요. 그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첫 번째라서 이렇게 하지만 외환죄의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네. 거짓 진술하거나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특징들이 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요? 자기가 연루돼 있어요. 아. 그러면 맞아요.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 윤상현이 하는 짓이 좀 네. 이상하잖아요. 계속 윤석열을 너무 이상했었어요. 비호했잖아. 예. 예전에 보면 막 갑자기 일어나서 죽은 팔레 갖고 와가지고 팔레 통추행이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 가가지고 막 김밥 먹으러 들어가고 햄버거 먹으러 들어갔나요? 그렇죠. 샌드위치인가 먹으러 들어가고 샌드위치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윤상현이가 왜 저럴까 싶어 알고 보니까 윤상현이는 앙다에도 엄청 갔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공천 개입도 연루가 돼 있고 네네네. 자기가 직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케이스가 이상한 짓 한 애들은 지가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김용대 과하면. 사령관도 본인이 지금 문제가 크게 돼 있구나. 안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방어를 했는지 몰라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변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보면 은근히 이게 북한이 국가이냐 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굳이 흘리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저걸 계속 이야기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잡힐 이제 겁니다. 사실은 네. 그 언론 보도를 이 외환의 죄와 관련해 가지고 유심하게 봤는데 사실은 그 평양에 그 무인기를 보냈다고 최초로 인정한 언론 보도가 조선일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빌드업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사람들이 이제 법조 기자들하고 이제 검사들과의 유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군하고 국방부 기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군에 유리한 얘기들을 빌드업 하는데 언론이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건데 이번에 외환의 범죄로 대란 특검의 수사가 넘어오면서 지금 보수 언론에 나오는 여러 보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드론 작전 사령부라든가 네. 군의 행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계속 소설을 쓰고 있어.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특검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어허. 얼마 전에 그러니까 특검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제 피의자라든가 사건 관계인들이 밖에서 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자꾸 언론을 유도해서 공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면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같고 저는 이 외환의 죄를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믿었던 게 해야 뭐냐면은 됩니다. 네. 그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번에 이제 공개된 것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 네네. 이분이 사실 보면은 제대로 한 부분도 있지만 네. 외환의 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부분 수사가 진행되면 우리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전임 정부에 복무했던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네. 오히려 더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러네요.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 내란죄가 12월 3일 기준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머리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외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했었고 어떻게 짰느냐. 실제로 처음부터 이런 계엄을 하는 게 이런 어떤 국지전 비슷한 거 아니면 북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자극해서 했던 네. 게 아닌가 이게 특검의 그쵸. 생각이고 언론도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누가 개입했느냐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머리를 찾는 아니면 기획자들 찾는 거는 외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중간중간에 제대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증거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또 저는 특검을 좀 많이 신뢰하는데 왜 신뢰하냐면 제가 여기서 그런 말 했어요. 조은석 특검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달라 했을 때 악랄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악랄하다는 맞아. 좋은 예. 의미예요. 오, 예. 윤석열이 임자 만났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렇죠. 윤석열보다 한 수 위다라고 또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윤석열이 배웠다라는 배웠다고 얘기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아마 얘기했어요. 4년 후배인데 나이는 많지만 4년 선배예요. 그렇죠. 저기 조은석 네. 특검. 일찍 그리고 와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사적인 좀 원한도 있어 보여요. 경쟁 이런 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 자리에 같이 올라갈 뻔했는데 윤석열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후배가. 네. 그런 어떤 뭐 구원이라면 구원도 있기 때문에 실력자이기도 하고 잔인합니다. 윤석열보다 한 수 위기 때문에 외환죄 저 찾아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언론 나오는 게 저는 한 발짝 늦다고 보거든요. 특검이 항상 빨라요. 네, 맞아요. 네. 언론보다도 네. 빨라요. 윤석열보다는 한 두 발짝 빠르고요. 언론보다 한 발짝 빠르거든요. 잘하네. 외환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와, 그럼 진짜 신기하다. 사실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일반 이적죄 나오기도 하고 근데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을 때 특수 전투 개시죄 특별? 그렇죠. 네, 뭐 그 네. 얘기도 해가지고 이 군법으로 다루면 바로 사형이다 막 이런 얘기 군형법에 하셔가지고 적용되는 건데. 난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네. 외환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지금 말씀을 주셔가지고 되게 약간 또 피가 도네요. 그래서 이 조은석 특검이 몇 발짝 앞서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그거는 특수수사의 교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당하고 있으면 참 화가 나. 네. 아니 내가 옛날에 검찰들이 특수하면 저 정도로 해야 되나? 네. 언론 또 이용하네. 미치겠다는데 약간 같은 어떤 편으로 되니까 네. 좋아요. 응원해주고 싶고. 아니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창 나누고 있는 사이에 네. 갑자기 대기실에 두 분이 네. 이제 방송한다고 하니까 김상욱 의원이 와가지고 혹시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냐고 했다는데 남은 시간을 혹시 같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상우 네. 의원. 네, 정말로 이제 몰래 온 손님이 갑자기 급습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해갖고이죠. 근데 옷 파란색 입으셨네요. 잘하셨어요. 뭐야? 시퍼런색 입었죠. 잘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청량하게. 한 살 더 올라가신 네. 우리 묘장군님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묘묘묘묘. 또. 아니 근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정말로 네. 그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지만은 민주당으로 이제 옮겨오신 다음에 한층 표정이 밝아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유머러스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아니 보이죠? 근데 예. 늘 표정이 한결 사실 같으셔가지고 그날 예. 이제 입당 선언한다 네. 탈당할 땐가 하여튼 그 같이 이제 아침에 만났었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방금 네.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슬쩍 물어봤는데 또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얼굴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얼굴이. 결심을 하셨구나. 네. 그리고 사실 보면 좀 제 개인적 어떤 인상이긴 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미남형이 되더라고요. 국민의힘에 계실 때 가장 개인적 인상이에요. 개인적 선배님, 인상. 제가 점심 사드릴까요? 맛있는 국수 제가 사드려야지. 정말로 이제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현안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저희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외환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어서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한 비유가 우리 김효성 기자님의 비유가 정말로 적확했는데 퍼즐. 그 중에 하나 일부의 퍼즐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명태균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명태균이라는 분과 직접 방송도 하셨잖아요. 저 생각지도 못하게 네. 방송에 딱 게스트로 등장하셔가지고 남상권 변호사님, 명태균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앉아가지고 주진우 기자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사자 방송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주진우 선배 어떤 취재 현장이다. 나는 옆에서 그냥 뭐 보조자다. 직관한다. 직관한다. 어. 오 꿀잼이겠네. 약간 이 정도로 들어갔는데 약간 반반이더라고요. 반응들은. 왜 저 사람한테 마이크를 쥐어주느냐. 그거 완전 인정하고 또 다른 부분은 반대 측면은 그래도 저 사람한테 그래도 빼먹을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막 10개 중에 2개라도 건지면 그것도 수화가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명태균 씨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건 방송을 정말 잘한다. 야, 방송을 잘해. 우리 김효성 프로 방송인이 보기에도 예.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사실 들어가기 전에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말을 길게 주저주저로 할 것이다라는 제작진들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주진우 선배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새벽 3시에 냉수 마찰처럼 시원하게 한번 잘라라. 부어줘서 잘라버려라. 그런 역할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오히려 가장 프로 방송이다 이렇게 딱딱딱 짧게 방송을 잘해가지고 야.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명태균 씨가 워낙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 돌발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 예를 들면 지금도 김건희가 10년 살지 20년 살지는 내 입에 달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만나보면. 저는 그냥 서글서글한 아저씨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저는 기분 나쁜 포인트가 있었어요. 기분 나쁜 포인트가 있었다. 어쨌든 장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긴 했지만 약간 제가 봤을 땐 거짓말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건진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진법사를 방송을 통해 알았습니다. 뭐 전 몰랐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녹취해서 건진이 공천조 떠나라 이러면서 화내셨잖아요. 맞아요. 네. 라고 했더니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약간 새더라고요. 음. 그리고 중간에는 또 제가 그럼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한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는 위험함을 느꼈어요.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맞긴 맞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어깨가 조금 올라오시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사실 신분 자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보석 상태인 거죠. 보석 상태 아닙니까? 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본인이 지금 정치자금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음. 실제로는 본인의 입에 따라서 특검이 달라진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에 지금 본인 거 있으니까 공천 관련해서 그래서 한편으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민중기 특검 팀에서. 그래서 저는 뭐 언론에 자꾸 나오는 거를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칼이 될 수도 있는데 진술을 또 잘 잘 받아가지고. 받아내는 예. 그런데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 이용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 가서 또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딴소리 해버리면 예.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민중특검이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좀 명태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 그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박정훈 대령이 이제 공소 취소가 됐잖아요. 한편의 그 드라마 같은 일인데 보면서 국민의힘에 있었던 정말로 울부짖었던 우리 김상우 의원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네. 네. 왜 정의를 말하는 의미에서 예. 정의를 말하다가 이제 뭔가 핍박을 받은 느낌이어서 저 예. 박정훈 대련님 보고 있으면은 뭔가 네. 모르게 같이 손잡고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싶고 뭔가 마음이 쭉 가버려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요. 동지의 네.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보니까 그 최혜병 특검이 여하간 그 공소 취소 권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전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쉽지 않은 거고 네. 그 결단도 사실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이스의 효과라고 저는 봤습니다. 조은석 치고 나가고 민중기도 지금 집사 게이트든 뭐든지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최병 특검 뭐 하냐고 아마 이명현 특검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어쩌면 레이스 하려고 탁 하면서 큰 거를 던진 거거든요. 박정훈은 그냥 풀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모든 그 속박에서. 그래서 또 그 후에 조사도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다툴 여지는 없지만 실제로 하긴 쉽지 않은 게 그 공소 취소 같은 거거든요. 아, 그럼요. 항소 취소 같은 네. 거 맞아. 본인들이 한다는 게 근데 너무나 잘해.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최혜병 특검이 제일 잘한 거는 이 박정훈 대령의 항소 취소다 맞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마피아 게임 비유를 네네네네.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놀랬던 게 정말 적합한 비유로 생각했던 게 네. 김태효 같은 사람도 윤석열의 충직한 부하인 줄 알았는데 특검에 경로. 들어가니까 경로서를 고스란히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김태호 말고도 네. 강희구도 그러나요? 그 3명 정도가 뭐 지금 여러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예, 이충면, 왕용준, 맞아요. 왕용준인가? 예, 왕윤종 예, 예. 네, 비서관 같은 분들이 조사 받으면서 비슷한 취재 발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경로 네. 맞다. 심지어는 이종섭 같은 경우에도 경로는 맞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제를 달았지. 경로는 맞지만 이것은 경로가 아니라 그건 프레임이고 이건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검찰총장 네. 출신으로서 그리고 또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로하는 것은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어가지고 마피아 게임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특검에서 약간 MBTI로 따지면 F를 담당하고 있는 듯한 F를 느낌도 담당하고 들어요. 있다. 네. 내란 특검에서 막 망치질하고 있고 T 완전 T 쌉T. 그런데 이 아까 전에 그 항소를 취소함으로써
뭔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의 안정감, 그러니까 감성, 네.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음. 라는 그 애플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 정말로 공감이 되는데 전 생각보다도 사실 최혜병 특검이 결론에는 좀 빨리 도달할 것 거의 다 생각이 왔어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경로를 했나 그러니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 하긴 네. 했고요. 앞뒤로만 어. 확인하면 돼요. 경로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예. 박정훈 대령 그 인사 조치 그런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앞부분은 뭐냐면 그 왜 안 하는데 이거거든요. 그렇죠. 왜 경로했느냐. 네. 이종호하고 김건희 관련성. 그러니까 거의 중심은 확인했고 앞뒤로 살짝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은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진짜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도 네. 이미 공직기관 비서관실 내부에서 그 행정관이 비서관이 시켰다. 네. 이 네. 진술이 다 받은 나왔어요. 걸로 나와 있기 다 때문에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꽤 맞춰가지고 법리 구성만 하면은 딱딱딱딱 하면 돼요. 그냥 불러 조사 기소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랬기 네. 때문에 사실은 최병 특검이 조금 다른 그 네. 특검들에 비해서 좀 눈에 띄려고 그 박정훈 걸 한 거 아니냐. 그냥 결론적으로 잘한 거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했죠. 네. 네. 위로가 필요합니다 국민들한테.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